하지만 진지하게 임하지 않으면 분명 내가 널 무시한다고 생각할 테니 어쩔 수 없지. 내 오늘 한 수 알려주마. 네 논리의 가장 큰 구멍이 뭔지 아니? 뭐죠? 역시나 타이밍이야. 난 장사하는 상인이다. 소녀들을 사라지게 할 동기도, 이를 통해 얻을 이익도 없는데 리스크는 또 너무 크지. 난 젊었을 때 고향인 스네즈나야를 떠나 후아속 마을로 와서 사업을 시작했어. 칼라스 씨의 도움으로 사업은 천천히 궤도에 올랐지. 하지만 소녀 실종 사건은 내가 폰타인에 오기 전부터 일어났어. 죄송합니다, 아가씨. 제 실수입니다. 네 탓이 아니야. 미리 다 준비해둔 거겠지. 또 할 말 있니? 사업 신청 날짜가 최초의 소녀 실종 사건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해 볼래? 아니면 입국 기록도 살펴보고 스네즈나야에 있는 지인들에게 내가 언제 떠났는지도 얼마든지 물어보렴. 그러면 갈 곳 잃은 네 고통이 조금은 나아지겠니? 아무래도 무고한 사람인가 보네. 이거 반대로 나비아가 고발당하겠는걸? 그 당시 칼라스 씨의 심경에 대한 분석은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 네 행동이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진 않니? 그분은 네가 너 자신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더 면밀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이길 바라실 거다. 네가 타인을 고려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법을 깨닫게 된다면 네 아버지도 만족하시겠지. 이건 처음부터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과 다른 점은 제겐 진실을 파헤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생트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이나 소녀 연쇄 실종 사건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 또 정의감 때문에 숙청된 사람들까지 제 머릿속에 무수한 이름이 떠오른 것처럼 여러분 머릿속에도 스쳐 지나간 이름들이 있겠죠. 마르셀 씨는 누굴 떠올리셨나요? 바셰인가요? 역시 그 이름을 아는군요. 생판 처음 듣는 이름을 말하길래 조금 놀란 것뿐이다. 그 말을 기다렸어요. 느려. 스펙트로. 도망칠 곳은 없어. 땅이 위로 솟는다! 중간에 있는 이 장치 때문인가? 많이도 준비했네.
주변을 찾아보자. 길이 열리는 장치를 숨겨뒀을지도 몰라.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했어. 헤엄쳐서 위로 갈 수 있겠는걸? 하지만 우리가 가려는 곳까진 아직 거리가 좀 있는데.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따라오라고 한. 잘 받아. 분노의 바람. 아차. 덤벼. 뚫렸다. 어서 가자고. 차. 느려. 순순히 항복해. 플리커. 이론 시뮬레이션. 네 죄의 무게를 재주지. 죄값을 치르거라. 단죄하노라. 속세를 내려볼지니. 고생고생해서 겨우 안쪽까지 왔네. 사건의 범인은 역시 여기 없나 봐. 그렇네. 그럼 우리도 우물쭈물하지 말고 가서 도울 수 있게 바로 조사를 시작하자. 여기 좀 봐. 뭐가 적혀 있는데 뭔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 칼라스?
나비아의 아버지잖아. 아무래도 칼라스에 대한 보고서 같은데. 보자. 응, 맞아. 자크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것 같으니 자크와 칼라스를 죽일 사람이 필요했대. 이게 제3자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겠지? 칼라스가 조직 내부에 전파한 정보가 무엇인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끈질긴 녀석 같으니 설사 약속을 지킨다 해도 주도권은 녀석에게 있다. 녀석은 언제든지 우리를 상대할 준비가 끝난 것이다. 해결 방법은 녀석을 없애는 수밖에 없다. 그래, 사람을 보내 제거하자. 나비아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놈이 절대 폭로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래도 누구랑 주고받은 편지의 일부 같은데. 응, 하나같이 나쁜 놈들이야. 물이 가득 차 있는 거대한 곳이 있어. 응, 여긴 생트 제조소니까 이 안에 든 건 원료인 거겠지? 물을 섞으면 생트가 되고 이대로 사용하면 사람을 물로 용해하는 거야. 좋았어, 기록해둘게. 여긴 뭐지? 뭔가를 연구하는 곳 같은데. 제16호 실험. 원시 바다의 물에 관한 야코브 잉골드의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험 실패. 원시 바다의 물에서 다시 나타난 사람 없음. 22호, 23호, 24호 소녀가 용해됨. 미안. 최대한 진정할게. 이렇게 끔찍한 글은 처음 읽어봐. 어떻게 이런 잔인한 내용을 담담하게 쓴 거지? 이거 너 줄게. 난 더 못 보겠어. 그래서 이 많은 실험을 한 거라니. 용해를 여러 번 반복하면 방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정말 미쳤어. 네가 분수대에서 들은 그 이름이잖아. 용해의 목격자였지? 뭐? 바시에가 실험자라고? 이 실험을 한 사람? 그럴 수가. 그러니까 바시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 연인을 직접... 아니지. 그럼 구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 아무튼 일단 기록해둘게. 이 안에는 전부 생트야. 원료가 든 병도 있는데 원시 바다의 물이겠지? 이것 좀 봐. 제조 중, 제조 완료, 샘플. 잘도 나눠놨네. 과일 맛까지 있어. 맞아, 확실해. 이 안엔 뭐가 들었지? 전부 귀여운 것들이네. 분홍색 액세서리, 머리띠, 목걸이, 게다가 화장품 보관함까지 있어. 나도 봤어. 각자 다른 이름으로 구분해 놓은 물건들이 뭘 의미할까? 뭐? 그럼 실종자들이 이곳에 끌려왔다는 거야? 그 다음 물로 변한 거라면 이 많은 상자는 너무 끔찍해. 볼만한 건 한 번씩 본 것 같아. 우리가 추측한 것과 비슷한 걸. 근데 그러니까 바시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느비에트가 알아내지 못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네. 바시에 관한 모든 걸 없앴나 봐. 그럼 이 증거들을 가지고 오페라 하우스에 가봤자 범인을 지목할 수 없잖아. 응, 여기서 포기할 순 없지. 난 이쪽을 찾을 테니 넌 저쪽을 찾아봐. 이것저것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 뭔가 나올 거야. 아무것도 없어. 증거가 없을 거면 간식이라도 있을 것이지. 뭐? 정말? 나도 볼래. 비니에르, 이건 바시의 연인의 이름이잖아. 그럼 이건 비니에르의 노트인가? 어디 보자. 평범한 연애 일기 같은데 달달한 내용을 보니 비니에르가 더 불쌍해. 한 페이지 가득하네. 다 그어버린 걸 보니 마음에 안 들었나 본데. 마지막에 남은 이름은 마르셀? 그럴 리가! 마르셀은 나이가 많던데. 바시에와 비네르의 아들이라면 소녀 실종 사건이 그 정도로 오래됐다는 거야? 이봐! 난 아직 모르겠다고! 마르셀 씨는 누굴 떠올리셨나요? 바시인가요? 역시 그 이름을 아는군요. 생판 처음 듣는 이름을 말하길래 조금 놀란 것뿐이다. 그 말을 기다렸어요. 우리 왔어, 나비야! 역시 내 파트너. 제 시간에 올 줄 알았어. 절차에 어긋나는 일이 대체 몇 번이나 일어나는 건지. 괜찮잖아, 느비에트. 저렇게 자신 있는 걸 보면 그만큼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거 아니겠어? 그야, 바시는 바로 당신이니까요. 네 아지트를 조사해봤어. 우린 다 알고 있다고. 넌 용해된 연인 비네르를 되돌리기 위해 계속해서 소녀들로 인체 실험을 진행했어. 마르셀이라는 가짜 신분까지 만들어서 바시와 관련된 모든 걸 없앴지. 그랬구나. 오페라에서도 이 정도로 잔인한 악당은 거의 없었는데. 그럼 마르셀의 동기도 설명이 되겠어. 방금 당신이 말한 타이밍 이론은 더는 성립되지 않아요. 마르셀, 당신의 페인이 뭔지 알아요? 사라진 연인에게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알아채지 못했죠. 아가씨를 향한 보스의 기대도 읽어내지 못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각오도요. 너희의 각오라. 마르셀 씨,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하십시오.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라고 그러고 싶었을까? 주변을 보라고? 왜? 그러는 너희는 내 고통을 느껴본 적 있나?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그 고통을!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 믿어주는 사람조차 없었지. 수십 년 전 법률 집행청에서 그러더군. 사람이 어떻게 물이 되냐고. 사고의 후유증으로 내가 미친 거라고. 비닐의 죽음은 그렇게 모두에게 잊혔지. 이젠 알겠지. 다 늦었어.
물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다고! 다 너희 때문이야. 겉만 번지르르한 심판으로 정의를 추구하고 어처구니 없는 촌극을 벌이느라 평범한 사람의 고통엔 귀 기울이지 않았잖아. 비네르는 죽었어. 난 그녀와 약속했단 말이다. 어디 가든 늘 함께하겠다고. 하지만 난 본타인 사람이 아니야. 난 용해될 수가 없단 말이다. 원시 바다의 물을 마신 거야? 용해가 안 돼. 용해가 안 돼. 용해가 안 된다고! 봤지? 난 따라갈 수 없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녀를 되돌릴 수밖에 없잖아. 하지만 결국 칼라스 그 교활한 놈의 계략에 빠졌구나. 평생을 조심했는데 그 녀석의 멍청한 딸에게 당하다니. 피고발인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한 듯하니 경비대는 즉시 제압하십시오.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난 비네를 구해야 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비네를 날 탓하지 말아줘. 날 탓하지 마. 난 그저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것뿐이야. 심판 결과가 나온 듯하군요. 나비아 씨의 고발이 성립되었으니 다르탈리아 씨에 대한 고발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습니다. 뭐 상관없지. 지루하던 참이었는데 재미있는 변론도 받고 기분도 좋으니까.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진상을 재구성하기 전에 여행자는 증거를 경비대에 제출해 주십시오. 마르셀의 본명은 바시에로, 연인 비녜르와는 모험가 파트너였습니다. 과거 물속을 탐색하던 도중 원시 바다의 물에 접촉한 비녜르는 바시의 눈앞에서 용해됐죠. 바시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원시 바다의 물의 존재를 알게 됐고 비녜르를 되돌리기 위해 소녀들을 납치해 연구했습니다. 범죄자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그는 마르셀이란 가명으로 푸아송 마을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연구 과정 중에 희석된 원시 바다의 물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한다는 걸 알아냈고 생트를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연구 자금을 모으고 연구를 이어가던 도중 가시장미회와 충돌이 발생했죠. 오랜 분쟁 끝에 그는 연회를 열어 가시장미회 회장 칼라스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으나 범행자를 용의하는 방법으로 칼라스를 용의자로 만드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얼마 전 바시는 같은 수법으로 소녀 실종 사건을 리니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실패했고 원시 바다의 물이 공개되는 바람에 바시는 허점이 드러났고 결국 고발당했습니다. 이상 베일에 쌓여있던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럼 바시 씨의 최종 판결은 개시 판결 장치에 맡기겠습니다. 개시 판결 장치의 심판 결과에 따라 바시 씨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경비대, 바시를 끌고 가. 좋았어. 자업자득이지. 소녀 연쇄 실종 사건도 드디어 막을 내리는 건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네. 범인이 저런 성인군자 같은 얼굴일 줄 누가 알았겠어? 다행이야. 우리가 도움이 됐어.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많이 해친 녀석이 드디어 벌을 받네. 어? 왜 그래? 아가씨, 정말 잘하셨습니다. 보스께서 바라시던 순간이군요, 아가씨. 이제 한숨 돌리셔도 됩니다. 드디어 끝났네.
다 너희와 파트너 덕분이야. 봤죠, 아버지? 저도 가시장미회를 잘 이끌고 있다고요. 이거 참 멋진 공연이었어. 진범은 잡혔고 누명도 벗었고 최고의 결말이네. 이런 훌륭한 공연을 보게 해줬으니 M1 사람 잡은 건 봐줄게. 그럼 난 볼 일이 있어서 이만. 잠깐 기다리십시오, 타르탈리아 씨. 무슨 일이지? 내 분량은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 심판은 당신 때문에 열린 거니 절차에 따라 당신에게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어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진범은 잡혔으니 나 같은 조연은 이만 빠져줘야 하는 거 아닌가? 줄곧 존재해온 규칙이니 폰타인의 법을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어. 정말 번거롭네. 저기 서면 되는 거지? 빨리 좀 끝내줬으면 해. 공개 심판의 결과에 따라 타르탈리아 씨는 소녀 연쇄 실종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이 증명됐습니다. 범인은 바셰 씨이므로 타르탈리아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럼 개시 판결 장치에 최종 판결을 맡기겠습니다. 개시 판결 장치의 심판 결과에 따라 타르탈리아 씨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뭐라고? 이봐, 무슨 그런 질 나쁜 농담을. 방금 무죄일 거라고 했잖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닌가? 뭐지? 개시 판결 장치와 최고 심판관님의 판결이 다른 경우는 처음 봐. 우인단 집행관이라 악행을 잔뜩 저질러서 개시 판결 장치가 다른 죄목으로 정의 실현을 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이번 건은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인데 관련 없는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리는 없잖아. 개시 판결 장치의 판결 결과에 따라 우리는 유죄 판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경비대는 절차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십시오. 폰타인의 자랑인 심판이 이렇게 황당할 줄이야. 이게 너희들의 방식이라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하는 수밖에. 마음 무장을 쓰려나 봐. 미안합니다. 누명을 썼다면 반드시 벗겨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의 규칙은 어길 수 없습니다. 이봐, 느비에트!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타르탈리아는 누명을 벗은 거 아니었어?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지만 폰타인 법정 최초의 규칙에 따라 최종 판결은 개시 판결 장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 그저 공무를 집행한 것뿐입니다. 개시 판결 장치가 어째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는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겠죠. 왜 날 보는 거야?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날 그렇게 보지 말라니까. 프리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프리나님도 모르신다고? 그럴 리가. 개시 판결 장치를 만든 장본인이시잖아. 맞아. 이 판결 믿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제멋대로인 게 정의라고? 내 관객들아, 설마 정말 그런 황당한 오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방금의 판결이 정말 실수이고 사고일까? 설마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한 건 아니겠지? 방금 전까지 딱 그랬으면서. 이렇게 된 이상 전부 말하는 수밖에. 방금은 극적인 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출이었어. 내 반응도 마찬가지고. 각본 없는 연극이 없듯이 모든 게 다 예상대로야. 개시 판결 장치는 곧 정의의 화신. 절대 근거 없는 판결을 내리지 않지. 타르탈리아가 소녀 연쇄 실종 사건과 무관하다고 느껴지는 건 표면적인 것에 현혹됐기 때문이야. 그의 행적과 위험성은 가늠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어. 시간이 증명해 줄 거야. 언젠간 너희도 이 몸의 깊은 뜻을 깨닫고 오늘의 판결이 옳았음을 알게 되겠지. 자, 궁금증이 남았겠지만 오늘의 연극은 막을 내릴 때가 된 것 같네. 주연으로서 가장 먼저 퇴장하는 것도 내가 돼야겠지. 그럼 이만. 저 녀석은 결국 도망을 택한 건가? 그 말은 방금 물의 신이 한 말은 믿을 필요 없다는 거지? 네, 억지로 태어난 척했지만 본인도 이유를 잘 모를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니 걱정 마십시오. 약속했듯이 누명을 썼다면 반드시 벗겨드리겠습니다. 타르탈리아가 좀 불쌍하지만 널 믿을게. 그 녀석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 예상했겠지? 선과 악은 결국 그 무게를 저울질하게 되어 있어. 누비에트, 아까 타르탈리아를 제압할 때 썼던 흰말인데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무슨 말씀이신지. 당연히 전 폰타인의 최고 심판관입니다. 법의 집행자에게 그만한 힘이 없으면 정의를 논할 자격이 없죠. 이봐, 뭐하는 짓이야? 어서 녀석을 막아! 여행자! 이봐! 여행자! 마르셀이잖아! 또 뭘 하려고? 저항하면 형이 가중될 줄 알아! 에이, 잠깐만요. 여행자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도망치려는 게 아니에요. 부탁입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호송되던 도중에 갑자기 떠올랐어. 너희들 바쉐란 이름을 어떻게 안 거지? 난 모든 기록을 깨끗이 지웠어. 그럼 남은 가능성은 딱 하나인데. 사건 얘기를 왜 해? 당신은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뭐? 정말이야? 그녀를 만났다니 대체 어떻게 한 거지? 루키나 분수? 줄곧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그럼 나는 대체...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 생애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적당히 해. 중범죄자가 뭔 부탁이 이렇게 많아. 내 말이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부탁을 왜 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당신의 생명만큼 중요한 부탁입니까? 네, 아니요. 제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인간은 정말 정신적인 요구를 위해 생명의 본능을 등질 수 있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 부탁을 들어드리죠. 최고 심판관님, 하지만 그랬다가 저도 같이 갈 테니 범인이 도망칠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느비에트님이 계신다면 마음이 놓이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려. 여기라고? 여기서 어떻게 뭘 해야 그녀를 만날 수 있는 거지? 맞아. 그걸 마셨더니 나도 그 소리가 들렸어. 아까 무대에서 잔뜩 마셨으니까 아마 너도 바시. 맞아, 이 소리야. 너도 들리는구나. 비녀르, 나야! 바세라고! 비녀르! 바시. 그래, 나 여기 있어. 어디 있는 거야, 비녀르? 내가 지금 당장 찾으러 갈게. 잠깐 조심해. 이봐. 비녀르, 너야? 나야, 비녀르. 나 바세야. 바시, 왜 왔어? 내가 말했잖아. 오지 말라고. 많이 늙었구나.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야? 벌써 20년도 넘었어. 네가 떠난 그날부터 20년 넘게 견뎌왔다고. 그동안 널 되돌리기 위해서만 살았어. 다른 건 내게 아무 의미도 없었지. 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내 마음을 너에게 전할 날이 올 줄이야. 비녀르, 넌 내 전부야. 너 없이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다시 네가 없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야? 너만 없었다면 난 법 공부를 마치고 인류 대리인이 됐을지도 몰라. 너만 없었다면 난 화가의 꿈을 이어가며 언젠가 멜모니아 궁을 내 그림으로 채웠을 거야. 네가 없었다면 최소한 엄마 곁을 지켰을 텐데 홀로 외롭게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시게 되지 않았겠지. 다 너의 이기심 때문이야, 바시. 다 너 때문이라고. 뭐? 잠깐, 넌 비녀르가 아니야. 넌 누구냐? 맞아, 난 비녀르가 아니야.
나는 희생양이지. 네 손에 죽은 소녀들의 의식은 육체와 함께 사라져 원시 바다로 돌아왔어. 우리의 의식은 바닷속을 돌고 돌아 바다에 모여든 물줄기처럼 하나가 됐지. 난 클라리스이자 리모니이며 아스나이지만 비네르는 아니지. 어째서? 그럼 비네르는? 널 만나고 싶지 않대. 그녀의 모든 의식이 널 피하고 있어. 네 이기심이 불러온 결과야. 넌 우리의 삶을 앗아간 주제에 그녀를 위해 뭐든 하겠다 말했지. 하지만 정작 비네르가 그걸 원하는지, 이런 너에게 실망하지 않을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나 봐. 나는 넌 거짓말쟁이이자 살인마이고 자아도취에 빠진 겁쟁이야. 하지만 절대 비네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지. 네가 죽인 첫 번째 소녀의 의식이 비네르와 융합된 순간부터 그녀는 널 증오했어. 아니야. 비네르가 날 증오하다니. 제발 비네르를 만나게 해줘.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날 찾으러 오지 말라고 했었지. 그게 진짜 비네르의 뜻이야. 널 만나길 거부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다른 뜻도 있어. 너에 대한 마지막 연민이랄까? 네가 이곳에 오면 우리가 널 놓아주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거든. 다시. 죽어버려. 이제야 거리를 천천히 둘러볼 수 있겠네. 이런 한가로운 분위기는 정말 오랜만이야. 파트너, 오늘 아침 눈 뜰 때 기분이 좋더라니. 이렇게 너희를 만나려고 그랬구나. 이런 날씨도 아가씨의 기분을 망칠 수 없나 보군요. 또 뵙게 돼서 기쁩니다. 나비하잖아. 안 그래도 며칠 못 봤더니 보고 싶었다고. 그래? 그 말 믿어줄게. 나처럼 합이 잘 맞고 항상 승리를 가져다주는 파트너는 당연히 소중히 여겨줘야지. 기분이 좋은가 보네.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 바빠 죽는 줄 알았다니까. 심판이 끝나고 푸아송 마을과 폰타인 성을 여러 번 오갔거든. 가시장미회에서 아버지를 위한 추모회를 열어드렸어. 당시엔 명예가 실추된 상황이었으니 추모회를 열어봤자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 했거든. 이번엔 푸아송 마을 사람들과 소문을 듣고 찾아온 폰타인성 사람들이 추모회에 참여해줬어. 칼라스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됐구나. 정말 잘됐다. 아가씨께서 줄곧 바라셨던 일이죠. 역시 아버지를 믿길 잘했어.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러다 나중에 추모회장을 나오자마자 샤를로트에게 붙잡혔어. 아휴, 사실 그 애가 올 걸 예상했어. 날 순순히 놔줄 리가 없지. 응? 너도 스팀보드의 샤를로트랑 아는 사이였어? 맞아. 내가 막 가시장미회 보스 자리에 올랐을 때도 엄청 붙잡고 늘어졌었지. 그래서 결국 깊은 어둠 속의 심장, 노란 장미의 비밀이라는 기사를 냈어. 날 엄청 멋있게 묘사해주긴 했더라고. 그때부터 제법 친하게 지내왔지.
이번에도 친하다는 걸 핑계로 소녀 연쇄 실종 사건에 단독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찾아온 거였어. 맞아. 안 그래도 소녀 연쇄 실종 사건에 관심 있다고 들었거든. 샤를로트도 소원 성취했네. 너희가 가장 중요한 단서를 가져오는 부분도 멋있게 써달라고 미리 말해뒀다고. 흐흐, 기대되는걸. 샤를로트의 필력은 믿을 수 있지. 참, 클로린드에게 식사도 대접했어. 뭐? 둘이 화해한 거야? 응, 너희가 본부에서 한창 단서를 찾고 있을 때 클로린드가 법정에서 아버지를 위해 증언을 해줬거든. 덕분에 전세를 좀 역전시킬 수 있었어. 그래서 계속 어색하게 지낼 수도 없으니까 이 기회에 화해하자 싶었지. 잘 됐네. 클로린드가 나쁜 사람 같진 않았어. 친구는 많을수록 좋잖아. 아무튼 드디어 사건이 일단락됐어. 이제 소녀 연쇄 실종 사건도 점점 사람들에게 잊혀지겠지? 그러고 보니 할 일이 하나 더 남아있었네? 뭔데? 아버지께 성묘하러 가려고. 여전히 사람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고도 말해드릴 거야. 나도 그렇고. 나비야 아가씨, 그렇고 말고요. 우리도 가고 싶어. 칼라스는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좋지. 너희를 소개해드릴게. 내 파트너들이 없었다면 이런 결말도 없었을 테니까. 그럼 바로 출발하시죠. 요즘 날씨가 날씨인 만큼 어두워지기 전에 푸아송 마을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응. 그러고 보니 요즘 계속 비가 내리네. 아버지가 계신 묘지야. 나도 간만에 와보네. 누가 먼저 와 있는데? 저건 설마... 느비에트잖아. 심판관이 여긴 무슨 일이지? 나비야. 미리 양해를 구하고 왔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그런 말 마세요.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말란 뜻이었어요. 아버지께 제가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 나라의 최고 심판관에게 사과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사과는 하지 않겠습니다. 역시나 꽉 막힌 분이네요, 느비에트님은. 그래서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정의란 무엇인지 줄곧 고민했습니다. 인간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한때는 믿지 못했죠. 아니, 인간이 생물로서의 본능과 생명의 규칙에 저항하며 무언가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때 당신의 아버지가 혈투장에 오르는 것을 막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죄가 없는 자가 삶을 포기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칼라스 씨가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죠. 그의 희생이 없었다면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은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칼라스 씨는 가족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심지어 자신과 무관한 사람들을 위해 그런 선택을 하셨죠.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게 정의를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생명보다도 중요한 정의 말입니다. 저에게 왜 왔냐고 물으셨죠. 칼라스 씨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그 사실이 절 슬프고 괴롭게 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의 그 높은 자리에선 역시 많은 게 보이지 않는군요.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시장미의 여러분. 전에 화풀이해서 죄송해요. 당신은 겉보기엔 차갑지만
속으론 혼자 고민이 아주 많은 타입이었군요. 실버라는 제 부하와 닮았어요. 미안합니다. 제 생각을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아, 사과하지 말라니까요. 나비아랑 느비에트도 화해한 것 같지? 외부인은 일단 빠져주자. 조금 이따 다시 오지 뭐. 됐다. 성묘는 잘 안 해봤는데 실수한 건 없겠지? 그런 규칙이 있었어? 그치만 내가 원래 이런 걸 어떡해. 나비아가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네. 참! 느비에트가 아직 저기 있는 것 같아. 모처럼인데 찾아가 볼까? 물의 신은 만나기 힘들지만 느비에트랑 얘기하는 건 괜찮겠지? 거칠에는 됐어. 억지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도 우스꽝스러우니까.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아, 두 분이군요. 나비아 씨와 함께 오신 겁니까? 아까 우연히 만나서 우리도 따라왔어. 그렇습니까? 제겐 무슨 볼일이시죠? 아, 그게 평소에 넌 무진장 바쁘잖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뭐 좀 물어보려고. 물론입니다. 외부인임에도 폰타인의 중대한 사건을 해결해 주셨으니 보답을 드려야죠. 법정에서 범죄 조직이 그걸 원시 모태 바다의 물이라고 부르던데 그게 정확히 뭐야? 그렇게 불러도 무방합니다. 바시의 조직은 상세한 조사를 통해 그 개념을 알아낸 거겠죠. 이 별에는 특수한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바닷물의 수질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다와 달랐죠. 티바티의 대다수 생명이 그 바다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별에 수많은 생명을 낳았다고 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원시 모태 바다구나. 제법 맞는 말이네. 하지만 그 바다는 더 이상 이 별의 표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시의 일행이 발견한 건 특별한 사례이거나 고대의 잔재였을 테죠. 그렇구나. 넌 아는 게 참 많네. 그러면 아니 폰타인 사람은 어째서 그 바닷물에 녹는 거야? 생명을 창조하고 탄생시킨 원시 바다가 어째서 역으로 생명을 집어삼키는 걸까요? 제 상식에 어긋나는 현상입니다. 폰타인 사람들에게 분명 특별한 비밀이 있을 테죠. 또 궁금한 게 있습니까? 해수면이 상승하면 모두 바다에 용해될 것이며 풀이나 많이 남아 눈물을 흘릴 것이고 비로소 폰타인 사람의 죄가 씻겨나갈 것이다. 대충 이런 내용의 예언 말입니까? 맞아! 리니가 말해줬는데 대충 그런 뜻이었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예언을 직시할 때가 온 것 같군요. 그 예언이 폰타인의 전대 물의 신이 죽기 전에 남긴 말에서 왔다는 소문이 있죠. 전대 물의 신이 남긴 예언이라고? 그 얘긴 처음 듣는 걸. 해수면 상승과 폰타인 사람의 용해, 벌써 두 가지가 들어맞았으니 또 다른 징조가 있는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프리나가 그 예언을 무척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티바트 곳곳에서 정보를 모으는 것 같더군요. 소문이 사실이라면 전대 물의 신이 프리나에게 남긴 난제일지도 모르겠네요. 물의 신이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또 궁금한 게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게시판 결장치가 이유 없이 그런 판정을 내놨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뭐? 하지만 넌 그때 무죄 판결을 내렸잖아. 그동안 게시판 결장치가 기계적으로 제 판결을 따라 해온 게 아니란 걸 잘 압니다. 그건 신이 만든 장치로서 정의를 향한 사람들의 믿음을 통합해왔죠. 강력한 판결 에너지를 생성할 뿐 아니라 일종의 자의식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처럼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 리니가 그랬어. 게시 판결 장치에 코어가 있는 방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 추측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지도 모르니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어찌됐든 전 게시 판결 장치의 판정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단서를 찾지 못했을 뿐이죠. 그때 당시 프리나의 반응으로 봤을 때 아마 본인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허세를 부리며 연기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조사를 계속할 겁니다. 진실을 찾을 때까지 그 우인단 집행관은 메로피드 요새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결백이 밝혀진다면 최대한의 보상을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녀석한텐 너랑 있는 힘껏 싸우는 게 최대의 보상일걸? 또 궁금한 게 있습니까? 당신의 가족 말입니까? 또 다른 금발의 여행자라... 죄송하지만 본 적 없습니다. 만약 가족분이 폰타인에 오셨다면 폰타인의 법을 준수하신 덕분에 오페라 하우스와 인연이 없었던 거겠죠. 또 궁금한 게 있습니까? 네, 질문에 답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아주 즐거운 대화였어요. 좀 더 이곳의 적막감을 즐기다 멜모니아 궁으로 돌아가야겠군요. 느비에트는 정말 바쁘구나. 오늘 일부러 휴가 내고 온 줄 알았는데. 죄는 쉬지 않으니 정의도 쉴 수 없죠. 심판관이란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 확실히 그렇지. 그러고 보니 비가 멎었네? 바람도 언젠간 막다른 곳에 막히듯이 세상에 순수한 자유란 없어.
네,